안녕하십니까. 제천 화재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2017년도 12월 21일 발생했는데 7월 18일 날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 건물주에게 징역 7년, 그 다음에 관리과장에게 징역 5년, 그 다음에 관리부장은 관리과장은 징역 5년이 된 이유가 이 사람이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화재를 촉발시켰어요. 그 다음에 관리부장에게는 또 책임을 물어가지고 징역 3년. 그런데 이 사람은 집행유예 5년입니다. 집행유예 5년 이렇게 선고됐고, 실형은 아니죠. 집행유예 선고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탕 이용자에게 대피를 돕지 않는 혐의로 세신사라 그러는데, 아주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때밀이입니다. 때밀이 아줌마 두 사람에게 때밀이 아줌마 한 사람하고 카운터 직원 한 사람하고가 징역 금고 세신사하고 카운터에 금고 2년에서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제천 화재는 29명이 죽고 36명이 죽은 큰 그 화재 참사인데요. 이 제천 화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집단 관계, 딴 사람 말을 책임없이 막 내뱉는 거, 세월호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없이 보도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전문 기자도 하나 없이 책임없이 보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제천 화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형법의 그 선고받은 법리를 설명하기 전에 제천 화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천 화재가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이라고 그럽니다. 53분. 근데 여기 그 때밀이 아줌마가 업무 끝나는 시간이 3시 30분이거든요. 3시 30분인데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분한테 화재가 이렇게 났는데 이 사람이 먼저 나갔다 그래가지고 여다가 이렇게 큰 형을 때려버렸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물 구조가 필로티 구조인데요. 필로티 구조라고 하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가 봐요. 필로티 구조는 뭐냐면 우리 조그만한 빌라 질 때 이 밑에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맨 밑에 그 기둥을 만들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바로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그 필로티 구조. 근데 이 필로티 구조가 건축법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화재가 나면은 아주 이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불을 떼는 그 아궁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화재 확산에 아주 큰 주범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이 필로티 구조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지상 9층까지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지상 9층까지 건물이 되어 있는데, 이 지상 9층까지 건물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법에 따라서 화재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가 옥내 소화제라든가 이게 안 갖춰진 게 아닙니다. 그게 안 갖춰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소방서가 발표하기를 소화기가 48개, 옥내 소화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불 들어오고 아파트 보면 소화전 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열어가지고 바로 그냥 하면 바로 그냥 밑에서 펌프가 자동으로 돌면서 불을 바로 끌 수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그 관창의 길이는 그 65mm, 직경 65mm짜리의 그 연결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그 물살도 셉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파트에 오물 같은 거 잘 안 내려가면 바로 옥내 소화전 열어가지고 쫙 빼버리면 오물이 싹 내려가요. 근데 그게 불을 끄는 초기 진압용입니다. 그거 다 돼 있었어요. 옥내 소화전 9개,
옥내 소화전 9개란 말은 뭡니까? 이 9층까지 다 옥내 소화전이 다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356개가 되어 있었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그게 또 알람밸브가 되어 있었고, 뭐 이거 하나하나 내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명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지 맘대로 막 신문보도 막 해버리니까 짜증나는 거죠. 조금만 알면 되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화재 참사가 났는데, 신문이 어떻게 보도해 준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한겨레 신문에서, 나는 한겨레 신문만큼은 그렇게 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소방점검 제대로 하였으면 대형 참사 막을 수 있었다. 오윤주 기자가 썼다고 되어 있는데,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그러거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우리가 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특소 이렇게 해요. 이 건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특소라고 그러고, 이 건축물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모든 소방 설비를 작동 기능 점검 또는 종합 기능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소방 점검, 그 작동 기능 점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작동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정밀 점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면서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외부 기관에다가 이것을 점검을 안 맡기고, 이것이 이 건물이 2017년도 8월달에 지금 요 진역받은 이분의 한테 소유로 낙찰이 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건물 산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지금 진역 살게 돼 있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 700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주겠지만은,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뭐냐면 설치유지법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소방시설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도 그 법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 48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방설비를 기능을 못하도록 폐쇄시키거나 잠금을 시켰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그거로 인해서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거로 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벌금입니다, 이게 법이 안 돼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끄떡하면 시원해. 알지도 못하면서 손방망이 처벌 그거 아니에요. 법은 아주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돼가지고 불이 난 게 아니에요. 불은 왜 나는지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면서 지맘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소방점검 제대로 하였으면 대형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그러고 뭐냐면 외부 전문업체에다가 이 소방실 안전점검을 맡겨야 되는데, 8월 달에, 그러니까 이 경매 들어오기 전이죠. 8월달 경매하고 새로운 주인 맡기기 전에 건물 주인의 아들이 소방 점검을 했다. 셀프 점검이라 해가지고 똥똥 치가지고 셀프 점검. 국민들이, 이 독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거를. 그러고, 이거 진짜 셀프 점검 했는갑다. 난리가 나는 거죠. 셀프 점검을, 법에서는 셀프 점검을 해라고 그러는데, 셀프 점검이 해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셀프 점검을 해라는 겁니다, 법에는. 내가 너무 흥분했나? 자,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일보, 또 그 다음에 서울신문도 12월 16일 셀프가 참사 키웠다.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저쪽에서 저 못하면 그거 따라 하는 거예요. 국민신문도 마찬가지고, 세계일보, 중앙일보 다 똑같아요. 특별히 중앙일보는 더 심하게 보도를 했어요. 더 심하게 보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보도했는가 하면 중앙일보는 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이 불 끄는 이 바로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LPG 저장소가 있었어요. 이거 불나면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그런 화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LPG 이 저장 탱크에 불이 붙었다면요. 그런데 LPG 저장 탱크의 밸브를 막은 것도 시민이 막았다. 이 보도를 했어요. 시민이 막았다. 하나도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시민이 막은 게 아니고, 모든 지자체나 구청에 가면은
뭐냐 하면 가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가스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가스 담당 공무원이. 가스에 사고 나 있으면 무조건 그 공무원은 무조건 비상대기입니다. 그 공무원은. 그래서 그 공무원이 막은 겁니다. 공무원이 가스 이 밸브 제대로 됐는가 해당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와서 이거 막은 거예요. 그 불이 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문국에 막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막 보도하는 거예요. 전문기자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 소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게, 남는 기업자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렇게 막 자기의 상대방을 많이 까면 자기가 유명해지는,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의 문제란 말이죠. 세월호도 그렇게 보도를 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도. 자. 지금, 그래서 나는 하도 이제 또 저는 이 조선일보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조선일보 또 그렇게 또 나쁘게 보던지 그걸 아직 못 찾았는데 조선일보는 다른 사람의 기고문을 통해가지고 이 괴물수사기관이라면서 이것을 비판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선일보가 좀 침착성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문들도 나중에는 좀 침착성을 찾았는데 그러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보면은 그 사건을 이렇게 그 독자들과 그 공무원과 또 화제를 진압하는 사람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그 사실이 아닌 보도를 갖다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요, 그 뉴스 데스크에 그걸 중요하면서 저보십시오. 소방관이 으슬렁으슬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 다 징계 맞았습니다. 너무 손방망이 첩을 징계를 한 겁니다. 그거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은요, 우리가 소방 보통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이것도 모를 거야. 소방사법이 뭐냐면 첫째 소방기본법이 있고요. 소방기본법이 있고, 두 번째는 소방시설공사법, 소방공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화재 예방 및, 이거 너무 길어서 읽어야 된다.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설치유지법이라고 좀 줄여서 합니다. 설치유지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게 소방사법이에요. 그러다가 하나 더 들어가면 소방오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또 하나 있어요. 하도 다중이용업소에 그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법이 잘못됐다 하도 푸시를 해놓으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게 있는데 지금 29명의 희생자가 내고 36명이 다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다 설명하면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보도 태도라든가 우리 사회의 그 집단적 광기, 이성을 이룬 모습을 보도를 하면 여러분은 진짜 붕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아주 너무나 이게 단순한 생각들을 갖다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소방시설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그었을 경우에 징역 굉장히 크다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해당되는 관계인이라고 하면서 그 건물의 관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관계인이라는 말은 그 법에도 나옵니다. 관계인은 뭐냐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도 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소유자도 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점유자 그게 새들 사는 사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 이 점유자가 누구한테 지금 이 재판에서 원형이 됐는가 하면 이 때밀이 아줌마 카운팅 아줌마 이 사람이 지금 점유자로서 이렇게 처벌받았거든요. 점유자로서 이 사람은 아주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300만 원에 20만 원 세들고 거기 때밀러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큰 죄를 뒤집었는데 이 사람이 점유자예요. 지금 이 관계인이 작동 기능 점검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지기 다 있고 자탐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아니면 옥내 소화전 설비, 아니면 스프링클러 설비, 뭐 말을 해도 하나도 알아도 못할 거예요, 기자들은. 스프링클러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관계인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인이 그 점검을 하려면 점검 도구도 있어야 되고 또 머리도 아프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 소방시설 관리업자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맡기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관계인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옥내 소화전 같은 문을 딱 열어가지고 밸브를 열어서 물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피토 게이지로 가지고 과연 압력이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압력이 그렇게 세게 나오는지를 보고 제대로 작동이 하느냐를 검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동 기능 점검은 관계인이 해라. 왜? 관계인이 할 때만이 계속해서 그 메인테넌스를 갖다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관계인이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작동 기능 점검하게 돼 있으면은 딱 작동 기능 점검하는 그날만 딱 소방시설이 깨끗하게 되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관계인이. 그거 신경 쓸 일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잊어버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1년 지나면 또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이거 안 됐네 저거 안 돼 바꾸세요 또 해가지고 그 고치고 1년 그럼 1년 도중에 그러면 이 1년 도중에 그러면 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사고 나면은 처벌받는 거죠. 몸으로 떼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죠? 깜빵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방서는 뭐냐면 제일 너가 해라. 왜? 불 나면 처벌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가 계속해서 야 감지기가 잘못됐구나. 그럼 감지기 갈아주고 야 저기 배터리가 잘못된 거 배터리 갈아주고 펌프가 잘못된 거 펌프 갈아주고 이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전에는 자기 아들이 했다는 얘기는 아들이 뭐냐면 관계인이란 말이죠. 관계니까 하는 게 그게 가장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셀프 점검 이게 아니에요. 그 맞는 얘기로 셀프 점검 적어놓은 거예요. 다른 거 지금 찾아가지고 얘기하면 아마 기가 찰 거예요. 저렇게 무식한지 사회가.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이 사람은 경매를 잡아가지고 그 업체한테 맡겼어요. 업체한테 맡겼는데 또 시중보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법에는 업체한테 이 소방점검을 맡기면 업체는 소방점검을 한 다음에 30일 이내 어떤 제품이 고장나서 이래 고쳤습니다 하는 걸 쫙 다 적어서 30일 이내 해당 소방서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소방시설 점검을 받은 지 15일이 됐답니다. 15일이. 근데 그 소방시설 업자가 오늘 점검하고 내일 바로 보고 안 하거든요. 30일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그 시간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30일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를 안 했으니까 신문에 어떻게 보도냐 하니까 보고도 안 했다. 여유가 있는데 보고하지 않아죠. 그거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회는 이 무식한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모르면 보도를 안 하고 좀 기다려주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조정이 되고 또 사회가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안 됐다 자기 적석에서 그냥 하재만 왔다 그러면 뭐 전문가들 몇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면 전부 다 자기 발표는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영 배가 딴 데도 흘러가지고 그러면 좋다 이제는 작동 기능 점검하고 나서 이제는 일주일 만에 보고하도록 하자 그러면 나중에 보고가 또 허술하다고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법에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준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준 거예요. 그거는. 지식인들도 지식인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하여튼 사건에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거지 제대로 이거는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화재라 하는 걸 갖다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일단 화재가 났어요. 나면은 이 화재의 열기가 보통 세 가지로 전달된답니다. 하나는 첫째는 전도라는 방식. 뭐 교회 전도 아니에요. 고체에 있어서 전기가 뜨거우면 뜨거운 데서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건 분자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분자에 의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전자에 의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전도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대류라는 게 있습니다. 대류는 뭐냐 하면 이 유체가 뜨거운 유체와 산 유체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안 옛날에 뭐 어릴 때 다 뭐 가난했죠. 우리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목욕통에 1년에 뭐 2번씩 목욕하러 가고, 보통 목욕할 때는 목욕탕 가면 돈이 비싸야 되니까 집에서 목욕하는데 엄마가 뜨거운 물을 끓이잖아요. 끓여가지고 찬물에다 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 찬물인데 뜨거운 물 탁 보면은 물이 그냥 막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이려고 막 물이 막 돌아요. 지 혼자서 에너지를 가지고. 그게 바로 대류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아주 강한 에너지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열이 전달됩니다. 근데 요거는 크게 에너지가 약한데,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복사라는 겁니다. 복사는 바로 바로 그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저까지 매체가 없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진공이라도 바로 가는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게 뭡니까? 전도로 해서 옵니까? 대로로 해서 옵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는 진공이 있어요. 그러나 옵니다. 왜?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바로 지구에 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사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그 복사에서 나오는 이 단면적에 비례하고 복사체에서 나오는 절대온도의 4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00도씨일 때는 뭐 4배라 그러면은 20도씨 같으면 4배 얼마 안 되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화재가 나가지고 최성기에 이르면은, 목재 화재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1500도 내지 1600도 간다 그러고, 아니면은 불연제로 되어 있는 경우는 1300도도 가는데, 1300도에서 사성, 여기에 말하면 1300도 플러스 273, 273은 뭐냐 하면 절대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273을 더하고 거기다가 사성의 비례로 이 열전자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현장 가보면 우리가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강 건너 불구덩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구덩이 앞에서 하면은 이 얼굴이 더워져 가지고요, 여기 막 얼굴이 막 화끈하끈 따라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방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불이 다 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뭘 얘기해달라고 하면, 지금 이제 불이 이렇게 났어요. 보통 목욕장에는 불이 나기가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재를 공부하는 사람들, 전통적인 그 목재 화재는 그 목재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독가스가 나와봤자 C하고 O하고 붙어서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유독가스로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나올 때에도 이 연소를 하려면은 산소도 필요하고 가열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도 필요한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갖춰지도 안 해도 연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뭐 하나가 불충분하게 될 때에는 불완전 연소로서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유독가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가지 불연재료, 또 합성수지, 또 그 여러 가지 그 단열재, 이거 안에는 N이라든가 S,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바로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COCl, COCl2이 포스겐이라든가, 아니면은 HCN, 시아나수소라든가, 아니면 CL2라든가 이런 염소라든가, 아니면 HCl, 염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다량하게 발생합니다. 이것은 독성가스거든요. 독성가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공기 중에 200ppm만 넘으면 이거 독성가스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포스겐 같은 0.1ppm만 넘으면 치사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는 그 당시에 누구든 간에 그 현장에 있으면 이 독성가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절대온도의 4배로 발생되는 그 에너지 복사열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독성가스하고 이 다량하게 발생되는 금원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포와 무조건 그 현장을 탈피하는 본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때밀이 아줌마하고 그 카운트 보는 여직원이 손님을 구출하지 않고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금고 2년을 때리고 집행유예 4년을 때렸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위법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방기본법에는
그 관계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라고 했죠. 소관점입니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 모두가 관계인인데, 관계인이 불이 났을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지고 대피를 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러고 뭐라고 하면, 이것을 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법에서 벌금 100만 원이란 가벼운 처벌을 하겠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했는데, 그것은 소방이라는 게 그만큼 인간의 그 철두철미한 내가 소방공무원이 되겠다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임무가 없이는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내 친자식이 죽어가더라도 들어갈 수 없어. 이 독성가스 때문에 바로 조금만 한 1분만 마시면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그 세신자사로서 최소한 고객을 위한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판결문에는 징역을 갖다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때려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을 기소한 검찰도 답답하고요. 그 사람들은 화재 현장에 있어 보이도 안 해보고 화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연소공학이 뭔지도 모르고 불안전 원소가 뭔지 이걸 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공학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영화 보면 영화에 불 났는데 주인공이 들어가가지고 구출하는 그것만 봐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거는 세상에 거의 없어요. 현대의 화재에는. 불 났다 하면 바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내 말씀드릴게요. 하도 짧게 하라고 내 그래서 길게는 얘기 못하겠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 판결문에는 제 3층에 있는 이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이발사는 빨리 해가지고 구출을 했는데 여기는 지 부위만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발사는 칭찬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는 화재가 2층에서 났습니다. 근데 2층에서 화재가 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안에가 스물스물 타들어가기 때문에 독성가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알아가지고 도망을 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 3층의 이발사는 정말 그 건물의 내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했고 이건 또 칭찬할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러나 여기는 온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까지 기대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소방기본법에는 관계인이 대피를 시켜줘야 된다. 초기 화재를 진압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했을 경우 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고 했는 줄 압니까? 그만큼 그 일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고객의 생명에 대해서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다른 법률을 정해서 그렇게 때렸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소하는 단계부터 검사는 이것을 약식 기소를 해준다든가 훈방 처분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기소해야 될 사건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소방관에 대해서 경찰이 소방관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방관이 자기가 그 임무를 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은 모르지만 소방관이 불을 껐는데 불을 못 켰다고 해서 징계받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이 사회밖에 없을 겁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린지 압니까? 지금 세월호가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국가 책임, 무조건 소방관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들어가는데요. 지금 그때 유리창 깼으면요 백드라프트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불길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리창을 깨면 산소가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그 불길이 밖으로 튀어버립니다. 튀어버려가지고 어디로 온 가면 LPG 가스통에 도는 거예요. LPG는 벌써 터졌어요. 이제 LPG 가스는 터졌는데 안전밸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압축 밥솥 보면은 압축이 넘었을 때 푹 해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에 안전밸브라고 합니다. 이 안전밸브가 터져가지고 불길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가 안전밸브로 1차적으로 터졌는데 이것이 불길을 빨리 잡았기 때문에 이게 안 터진 거예요. 터졌다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거지지기를 뭐라고 어거지는가 하면 헬리콥터가 또 불길을 더 키웠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회는 어려울수록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과도한 어떤 법률을 또 만들면 해결될 거다 이런 상상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에 대한 지식 딱 하나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스티로폼은 타는 소리도 나지 않고 초기에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 타들어가면 큰 불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큰 건축물에 불이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물의 이 공사장에서 불이 나는 거지 큰 건축물에 불 난 걸 몇 개 보겠습니까 여러분? 건축물이 공사장에서 거의 용접하다고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용접 기능사 시험 치면 용접을 어떻게 한다, 상수 좀 한다, 그걸 가르치지. 용접하는 기능사 앞에 이 연소학이라든가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되면 연소가 되는데, 연소가 되면 이렇게 독성가스가 발생되니까 주의해라 하는 걸 딱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걸 패스해야 기능사 자격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을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소방안전관리자를 24시간 상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취급한다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소방안전관리자를 미리 연락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자리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은 큰 이런 건축공사장에서는 해당 소방관을 거기에 상주시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더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스프링클러 시설 달아라, 그 다음 뭐 법을 어떻게 해라, 처벌을 강화해라, 그거는 안 됩니다. 좀 알고 얘기하십시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